30일 일요일 국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하나 대 기아. 하나가 지금 뭐 신구장 바를 좀 받고 있죠. 빠따를 좀 해도 못 치는 하나가 지금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7안타, 9안타, 7득점, 5득점. 물론 이제 뭐 기아가 이제 불펜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수혜를 입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혈이 좀 뚫렸다는 부분들. 저는 타자들도 좀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자들도 너무 못 치고 이러면 본인들이 조금 이제 핀치에 몰리게 되는데 혈이 좀 떨렸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근데 이 경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딱 요게 관건이야. 하나 신구장 버프 알겠어. 근데 기아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아한테 수입을 할까요? 요게 이제 딱 하나 관건이잖아요. 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선발은 류현진 대 올라입니다. 류현진은 개인적으로 올해 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 시즌에도 꽤 잘 던졌고요. 류현진 이름값에서 아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작년에 포인트 제가 짚어드렸죠. 류현진이 아무래도 간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원정에서 성적이 아쉬웠는데 시즌 후반에는 원정에서도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첫 경기 저는 뭐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경기에 제가 이 경기를 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무를 좀 봤던 것 같아서 고기력이 좀 있고 엘리하고 경기였지. 그래서 역시나 좀 기대치가 있다. 뭐 작년에 뭐 기아 한 경기 만나서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첫 번째 원정이었고 오늘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류현진은 뭐 올 시즌 꽤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러가 첫 경기에서 키움전에 6이닝 3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뭐 9위는 괜찮은 선수인데 약간 볼질 이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첫 경기는 홈 경기였고 볼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 근데 이게 첫 번째 원정 경기라 가지고 원정에서 던지는 거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 메이저 마이너에서 보면은 구행당 볼넷이 한 4개 이상 가는 선수기 때문에 볼질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살짝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 선발에서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류현진이 조금 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아 정도의 팀이 하나한테 지금 수입을 좀 당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도 하나 역을 보거든요. 저희 앞선 두 경기 전부 하나 역을 봤는데 저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올러가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가 원정에서 경기를 간다. 라는 부분들. 일단 저도 이 경기 무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배변 나와버리냐? 성나가게. 음, 일단 뭐 올러가 약간 볼질 이슈가 나올 수는 있는데 하나가 또 개운하게 털어먹을까는 잘 모르겠죠,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 기아도 일단 빠따기 대치는 있어서 서로 선발들은 한 점에서 2점 정도는 조금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도 문을 보는데 몰리는 거 싫으시면 그냥 하나 역을 까세요. 저 뭐 둘 다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둘 다. 저는 일단 무를 보겠습니다. 근데 무 배변 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한화 전반. 다음은 두산 삼성 보겠습니다. 구이행도 하나승 봅니다. 저는 하나 오늘 수입전이지만 역배 뭐 전반승. 언어보 말씀 안 드렸구나. 언어보는 그래도 이거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러의 그 볼질 이슈가 얼마나 나올지 좀 관건일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아 불펜에 실점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저는 류현진은 꽤나 신뢰를 하고 있는 선수여서 9.5면 언더 한번 깔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 삼성. 일단 선발에서는 역시나 이제 저는 원태인은 조금 고민을 했고요. 캠프를 제대로 치르질 않았기 때문에 역시 원태인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어, 그지? 두 번째 경기까지도 조금 뭐 반대를 볼 생각, 실점이 좀 나올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경기고요. 잭로그 역시 뭐 딥셉션의 장점을 좀 살려서 뭐 나름대로 잘 던졌는데 마지막에 조금 무너졌죠. 그리고 어제 이승엽 감독님의 화려한 투마카세, 투수를 5명을 갈아 넣었는데, 잠실에서 빠따가 약한 삼성의 빠따를 막아내지를 못했네요. 아주 현란한 교체수가 있었는데, 물부. 제가 일단 크볼을 제가 전반승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뭐 불펜이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조금 있어. 근데 불펜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요즘에 크보는 그냥 불펜을 누가 먼저 터트리느냐 싸움이라 가지고 저는 일반승보다는 확실히 전반이 훨씬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보는 아예 조합을 빼버리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나요, 병나. 크보 롯데 이런데 뭐 역배 찍고 경기 후반 보면 진짜 병납니다, 병나. 경기를 안 보시거나 저를 믿고 그냥 경기를 안 보시거나 전반을 찍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삼성 어제 그랬고요. 일단 삼성은 제가 어제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팀 다 홈런에 많이 기대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강도가 두산이 더 세다. 삼성이 그래도 조금 더 밸런스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빠따의 우위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최원준 대 데니 레이에스 맞대결입니다. 최원준 같은 경우에 특징 뭡니까? 언더핸드 투수면서 이 선수가 떠오르는 공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실에서는 꽤 잘 던져요. 잠실에서는 꽤 잘 던진다. 아무래도 뜬공 투수기 때문에 피홈런 이슈가 좀 있어. 근데 잠실은 피홈런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실에서 잘 던지는데 그나마 작년 시즌은 잠실에서도 못 던졌어요. 작년 시즌 4승 4패 58이닝 동안 피홈런 6개 맞았고요. 이닝당 하나 이상이죠. 작년에는 홈에서도 잘 못 던졌다. 근데 뭐 상대 전적은 그런 대로 쏘쏘했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조금 의외기는 해요. 홈런을 잘 치는 삼성, 그리고 홈런을 많이 맞는 최원준인 걸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이 잘 던진다는 거는 조금 좀 의외긴 하고 작년에 홈에서 6이닝 2실점, 그리고 홈에서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나름대로 삼성전에는 은근히 괜찮기는 했다. 근데 이 뜬볼투들의 그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홈런만 안 맞으면 내뜬이라든지 외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땅볼보다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은 있거든요. 아무튼 잠실에서의 최원준은 조금 그래도 티어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역시 뭐 신뢰하기 어려운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레이에스 작년에 뭐 나름대로 스위퍼로 좀 재미를 좀 많이 본 선수죠.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9위도 크보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위 9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년에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14승 4패 164이닝이나 소화를 해줬고요. 3.39 그리고 시즌 후반에 버닝 이런 것들도 좀 인상적으로 좀 볼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산전 두 경기에서 1승 무패 ERA 0.08로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레이에스가 아무래도 이제 두산이 좀 좋은 우타자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좀 잘 치고 있는 강승호도 좀 그렇고, 그리고 양석환이라든지 뭐 양의지라든지. 근데 그런 면에서 레이에스가 주무기가 슬라이더라는 장점에서 좀 꽤 한번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그런 선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최원준도 상대 전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이 경기가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크보에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제일 위험한 경기라는 걸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최원준도 상대 전적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짝 꼬름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레이에스가 두산은 우타라인이 메인 팀이라서 레이에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승에다가 전반승. 그리고 이 경기는 9.5는 그래도 최원준이 상대 전적에서 강점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9.5는 언더 한번 볼게요. 두 팀 다 불펜 좀 불안하고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리고 최원준이 조금 좀 버텨주면 9.5에서는 좀 언더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두산 빠따 기대치도 좀 낮고. 그래서 삼성 전반승, 삼성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KT. 제가 어제 경기 킥이었죠. 제가 롯데가 어제 경기 아니면 오늘 경기 둘 중에 한 번 이길 거다,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쿠에바스가 지금 폼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롯데 전반승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역배까지 뛰었네요. 전반승이 더 좋아. 배당도 좋고 고통도 덜하고. 일단 지금 빠따 혈이 좀 여전히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 간만에 이겼고 어제 3득점 득점력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의 롯데는 좀 그래도 기대를 살짝 해볼 만하다. 살짝 해볼 만하다.
자, 오늘은 터커 데이비스인데 이제 고용표의 맞대결입니다. 터커 데이비스는 첫 번째 등판 문학 원정에서 7인기 1실점 3피안타 1피홈런으로 나름대로 준수한 피칭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딱 이 선수를 평가를 해보면 좀 육각형 투수 같죠? 전반적으로 좀 무난무난해요. 구위가 조금 약하긴 한데 크보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만한 구위고 전반적인 커맨드라든지 변화구의 완성도라든지 뭐 나름대로 소스한 이 옵션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좀 들만한 첫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난 낮 경기 데이터는 좀 많이 안 보는데 이따 한번 봐줄게 그거는. 음, 낮 경기가 샘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국내 야구는 일본 야구는 그래도 조금 유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야구는 낮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2시 경기. 그래서 데이비스는 좀 기대치가 좀 있다. 그리고 KT도 지금 빠따가 KT 기준으로는 괜찮긴 한데 KT 요즘 빠따 잘 치나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 그래도 KT 기준으로 내 기준에서는 잘 쳐. 근데 최근에 득점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전 8득점한 경기 이후에 최근 4경기 보면 2득점, 4득점, 2득점, 1득점으로 빠다 잘 못 쳐요. 그죠? 역시 데이비스는 기대치가 있다. 나는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뭐 득점력이 잘 나오진 않고요. 자, 다음은 고용표. 작년 시즌 너무 좋지 않았죠. 그죠? 작년 시즌, 그러니까 재작년 시즌에 롯데를 상대로 0.93으로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작년 시즌에 시즌 전체적으로 부진하기도 했고, 롯데 상대로의 장점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시즌 3경기 2패, 1.08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일단 첫 번째 경기를 본 소감은, 제가 고용표가 작년에 부진했던 이유가 체인지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체인지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근데 여전히 빠따가 좀 좋지 않았던 두산 상대로 4.2이닝 3실점 8피안타를 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좀 부정 요소로 좀 볼만하고요.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하방으로도 열려 있고 상방으로도 좀 열려 있는 고용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고용표가 땅볼 유도에는 좀 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롯데가 지금 병사를 더럽게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고용표 쪽을 살짝 좋게 볼 요소도 있어.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데이비슨보다는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표가 원래도 피안타를 좀 많이 맞는 선수인데 첫 경기에서도 피안타를 8개나 맞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똑딱지를 할 수 있는 타자들이 꽤나 좀 많다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오늘도 롯데 역을 봅니다. 롯데 역. 롯데 역풀, 그리고 오늘 언더 봅니다. 언더. 그래도 고용표가 탈탈 수준까지는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양팀 빠따기 대치도 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뭐 언더 장줄이긴 한데, 요거는 뭐 언더 안 보기 좀 힘든 경기 같습니다. 롯데 역배, 프렌, 전반승에 언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역마인도 한번 슬쩍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롯데가 이기는 흐름이 나오면 고용표가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난 좀 좋게 안 봐 고용표. 음, 이 경기는 취소됐고 다음 경기 장파 키움. 딱 키움 잘합니다. 제가 크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잘 맞고 있고 역배도 참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움 경기를 제가 좀 많이 틀려요. 키움 반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겨야 되지 않나. 오늘은 우리 박찬호 선수 전 선수의 조카 우리 김유나가 선발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4연승입니다. 키움이. 작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죠.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는 꽤나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시즌 초반 이후에는 내리 꼬꾸라졌었어요. 일단 SSG 같은 경우에 뭐 빠따기 대치가 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문학에서 이 고척으로 오면서 더 차갑게 좀 식은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문학에서도 뭐 빠따를 아주 잘 쳤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지금 빠따가 좀 아쉽다는 부분들. 자, 근데 이 경기는 그래도 선발 기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김유나가 이제 작년 시즌에도 뭐 나름대로 한 번씩 뭐 깜짝 코트를 한 번씩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많거든요. 높은 타점, 직구 구위, 그리고 약간 슬러브성 공이 하나 있는데 그 공은 좀 괜찮기는 해. 서드 피치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타자에 대한 물음표도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맨드에 대한 불안감도 좀 크고 첫 번째 경기가 일단 원정 기아전이었던 거는 좀 감안해 줄 만하지만 피홈런 5방에다가 피안타 9방
8실점. 역시 뭐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젊은 선수기 때문에 뭐 홈에 돌아오면 좀 잘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할 만도 한데 지난 시즌 홈에서도 9경기 ERA 7점대였습니다. 예. 스스지가 빠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선수긴 하다. 다음은 문승원이고요. 예, 문승원 첫 경기는 뭐 나름대로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문박 같이 놓으면은 이제 조금 좀 서운하죠, 그죠? 예, 이제 좀 따로 떨어뜨려 줘야 돼. 박종호는 도저히 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문승원은 작년에 뭐 전체 시즌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필승조에서 나름대로 뭐 괜찮았던 구간도 좀 있었어요. 예. 첫 번째 뭐 롯데전이긴 하지만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6이닝 2실점 3피안타. 전체적인 피칭 내용도 저는 뭐 쏘쏘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좀 기대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키움이 빠따가 워낙 세가지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되겠죠. 작년에 불펜으로 나온 거긴 한데 키움전에 8경기 9.2이닝 ERA 2점대로 나름 좀 기대치는 있다. 수입전이기도 하고 SSG 빠따가 좀 몸이 덥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SSG 승을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키움 경기 그래도 보실 때는 그래도 마인 한번 좀 과감하게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스스지 빠따는 좀 못 믿긴 하겠네요. 그래도 1마일까지는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그냥 SSG 빠따를 못 믿으시면은 그래도 뭐 언더를 찍으면 되겠죠. 언더를. 지금 SSG 빠따를 못 믿으시면 그냥 언더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전반승 SSG 그리고 언더 오늘 SSG 승에다가 1마일까지는 한번 볼게요. SSG 빠따 때문에 2.5까지는 손이 안 나가네. 자, 다음은 농구. 농구가 승률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야구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농구 꽤 잘 맞춥니다. 비스넷도 농구 많이 발라 먹었어. 최근 몇 경기도 뭐 거의 다 맞고 있죠. 다음은 장판 대 창원 LG. 장판은 최근에 제가 직전 경기 반대를 좀 시원하게 봤는데 그 근거가 허웅의 복귀였어요. 허웅의 복귀. 허웅의 복귀였고, 그리고 가스가 일정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가스가 일정이 괜찮을 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좀 주전들 좀 갈리고 이러면은 경기력이 팍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를 봤는데 역시 허웅의 복귀 그리고 가스가 시원하게 한번 이겨줬다 이런 부분들. 근데 역시나 이제 라렌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최근에 좀 풀어가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좀 잘 풀려요. 근데 외곽을 좀 많이 던지면 이 팀이 좀 안 좋은데 최근에 그래도 허웅이 돌아온 것 치고는 외곽을 좀 많이 안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근데 라렌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 팀 입장에서 오늘 뭐 리바운드가 좋은 마레이, LG를 만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 싸움에서도 이제 KT한테 좀 밀릴 것 같은 이런 흐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KT가 워낙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창원 LG를 저는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 10경기 중에서 4패를 했는데 연패가 한 번도 없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가 이제 SK하고 이제 경기였는데 지금 이 경기를 좀 타이트하게 좀 했다는 게 살짝 좀 걸리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한번 좀 찍어줄만 하지 않을까. 근데 직전 경기 좀 타이트한 게 살짝 좀 걸려가지고 7.5엔디까지는 좀 째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다. 근데 KCC의 경기력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창원 LG 5마일까지는 한번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라렌을 풀어가야 되는데 마레이랑 매치업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역시 장판은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다. 좋게 볼 수가 없다. 언어버는 요즘 LG가 좀 오버팀이에요. 외곽도 꽤나 잘 터지고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외곽이 37%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살짝 근데 지금 장판이 득점력이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버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꼬로만 오버긴 합니다. 다음 경기는 가스 대 SK 맞대결이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연패 한번 끊을 거다 4연패 했으면 그리고 일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끊었고요. 여기는 주전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전 경기에서 가비지 경기를 만들면서 저기
주전들을 약간 로테를 좀 돌려줬다는 부분은 오늘 경기도 좀 기대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테를 좀 돌리고 있죠. 우승 확정하고 나서 로테를 돌리고 있는데 이 로테를 돌리는 경기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한 경기를 졌는데 그게 장판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장판은 가려고 해서 만날 일이 없는 팀이잖아요. 근데 KT, 모비스, 창원 LG 2위에서 4위 싸움하고 있는 팀들 상대로는 나름 높은 집중력을 통해서 승리를 좀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는 역시 좀 안 만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역시 뭐 봄농구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지만 그래도 SK랑 만날 일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그래도 오늘 가스가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가스 역배구나 이거 아니구나 정배구나. 일단 가스가 저는 주전 의존도 때문에 일정이 되게 엄청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를 좀 돌려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SK가 오늘은 전투력이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좀 떨어질 만한 경기라는 점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 SK가 또 원정이기도 하고 시마모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정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가스가 오늘 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오버팀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그죠? 원래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은 로테를 돌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들쭉날쭉 그러다 보니까 수비 호흡이 좀 안 맞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고요. 특히 홈에서 꽤 오버팀인데 원정에서는 살짝 언더로 가기는 하는데 가스가 일정 괜찮을 때 가스는 오바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153.5면은 오바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원정이라서 살짝 거시기 해. SK가 살짝 대충할 느낌도 있어. 지금까지는 거의 대충 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장판전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뭐 그런 점들은 좀 리스크 될 것 같고요. 가스승 오바 보겠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 경기 꽤 좋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자, 다음은 배구 보겠습니다. 배구 양팀 다 굉장히 좀 치열했죠. 앞선 두 경기들 일단 직전 경기 좀 뭐 표팔 이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경기씩 야무지게 좀 나눠 먹었는데, 자 오늘은 손보가 홈으로 돌아오고요. 어쨌든 뭐 정관장도 이길 팀이 이기고 올라갈 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손보를 봅니다, 여러분들. 좀 은근히 대한항공의 경기력이 은근히 좀 괜찮아가지고 살짝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1.72 정도 되면은 충분히 뭐 손보 한번 찍어볼 만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홈의 손보 그냥 무지성으로 찍어봐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어느 번은 오버 봐야 되겠죠. 그래죠. 대한항공이 꽤나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세터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포시 경기는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한항공 특유의 세터에서 이제 비롯된 그 범실 배구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손보 봅니다. 손보. 손보 승의 오바. 마인 배당이 좀 야무지게 좀 잡히기는 했어요. 2.44. 근데 솔직히 마인까지 째기에는 저는 오늘은 뭐 4세트, 5세트 이렇게 좀 갈 것 같다. 그래도 올라갈 팀이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 대 원주 DB 맞대결이고요. 노답 팀들의 맞대결이죠, 그죠? 노답 팀들의 맞대결. 서울 삼성은 지금 연패에 좀 빠져 있습니다. 원주 DB도 최근 5경기에서 1승하고 있는 팀이고. 야, 나 근데 솔직하게 형들 1.21 이거 찍는 분들도 솔직히 이해 안 된다, 형들. 이거 최근 5경기 두 팀 다 1패거든요. 1승이거든. 근데 그 원주 DB를 믿고 이거 1.21을 간다고? 물론 원주 DB가 이길 확률이 좀 높겠지만 야, 이거 국내 경기 1.21 개똥배당을 배당 맞추려고 찍겠죠. 근데 뭐 이해는 안 된다고. 아무튼 이게 서울 삼성이 진짜 답이 없기는 해요. 그죠? 지금 코번 중심으로 어떻게 좀 뭔가 해봐야 되는데 코번이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도 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이 담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기대가 안 되는 서울 삼성이긴 하다. 근데
서울 삼성이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좀 길어가지고 경기의 어떤 감각이 좀 맛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후에 지금 4경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4경기를 보면은 59득점, 54득점. 근데 최근 2경기를 보면 69득점, 72득점으로 경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은 있어요. 코브만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이 정도 타이밍에는 나는 서울 삼성을 그래도 한번 좀 슬쩍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코번의 공백이 너무 아쉽기는 하죠. 예, DB가 뭐 5번 라인이 5번 용병이 아니죠. 예, 스펠맨이라서 그거를 뭐 엄청 많이 팔 만한 팀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코번이 없는 서울 삼성은 진짜 찍기가 힘들 팀이기는 하다. 근데 어찌됐든 DB도 최근에 좀 센 팀들을 좀 만나기는 했지만은 DB도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못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뭐 일반승을 찍는 거는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주말 경기이기도 하고 변수 나오는 저는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느낌도 오르긴 한데 프렌의 오바 보겠습니다. 프렌의 오바. DB 1.21은 안 간다. 갈 거면 뭐 핸디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차라리 뭐 핸디를 건드리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느낌 도르긴 한데 요거는 뭐 서울 삼성 보겠습니다. 6.5풀. 자, 주간 국내 경기들 한번 쭉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